총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정말 이게 한때 정말 이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어보브 반도체. 네. 일명 어부바라고 우리가 많이 불렸죠. 네, 어부바 반도체를 지금 위치라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MCU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MCU라고 부르는데, 이걸 쉽게 보면 굉장히 많은 칩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 모아놓은 것을 삼성전자에서 어버브 반도체에다가 야 우리 이거 많이 필요하니까 공급을 해줘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3천만 개가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죠?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모바일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당장은 모바일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는 뭐도 만들죠? 세탁기, 스타일러, TV, 냉장고, 노트북, 컴퓨터. 그러면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색 가전 전체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G 그룹에서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AI에 관련한 부품들도 당연히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에게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MCU를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선구안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어떤 일을 했었냐면 윈팩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칩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윈팩의 최대 주주를 보면 어버브 반도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양산까지 가능한 상황에 당연히 해당 기업의 어떤 성과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주 업체를 주는 것하고 이제 턴키를 통해서 처음부터 개발부터 양산까지 하는 거하고 마진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어떤 개발 그리고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고객사가 확고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대놓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온디바이스 AI 쪽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돈다라고 하면 이 어버브 반도체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원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돈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M&A를 통해서 돈 쓰게 되면 재무제표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돼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윈팩이 인수되고 나서 하필 작년,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작년에 가동률 떨어졌을 때 시장이 좀 어두웠을 때가 기회였잖아요. 하지만 작년 이맘때쯤 반도체 산업 되게 어두웠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좀 부담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니 그때 어떤 재무제표의 부담 혹은 주가의 조정은 충분히 기회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조는 저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S 시리즈가 흥행한 것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금 백색 가전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CU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리는 없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충분히 어버브 반도체도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인수할 때 재무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하죠. 네. 이럴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성향입니다. 내가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볼 때 이 재무적인 부담에 대해서 오히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회사를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장기적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내가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비를 발행한다라든지 이것은 악재예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악재입니다.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그 기회 때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좋게 된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무조건 우리가 모든 기업은 M&A를 할 때 다 시너지 효과 낸다라고 해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 안 낸다라고 M&A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게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고 본다라면 매수. 그렇지만 아무리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무제표가 난가지면 매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산업들이 있겠지만, 저도 또 고민하다가 결국엔 저의 지금 이
집중된 타겟은 뭐냐면 갤럭시 S 시리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안에 보안 쪽도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AI 시대가 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네. 근데 실상 우리나라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급에 어떤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 저는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프림 만드는 듭니다. 회사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지문 인식이죠. 지문 인식, 네, 네, 지문 인식. 생체 바이오 이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놓고 보면 올 초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났죠. 앞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상승할 때와 시기적으로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왜? 갤럭시 시리즈의 흥행에 따라서 이 기업 또한 움직였기 때문에. 자, 저는 그렇기에 지금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모바일뿐만 아니라 지금 AI가 탑재되는 대다수의 제품에는 이제부터는 보안이 생명일 가능성이 높죠. 이 보안이 잡히지 않으면 정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 뭐 물론 이것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노출이 되는 것이 많지만 정말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프리마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슈프리마가 좀 낯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슈프리마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전 투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사전 그렇죠. 투표 갔을 때 지문 인식했죠. 네. 굉장히 빠르죠. 그거 슈프리마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뗄 때 엄지손 대죠. 그거 슈프리마입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여권 대죠. 그거 슈프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슈프리마가 이미, 저 이번에 사전 투표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여기 손에 사마귀가 한번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인감 띌 때 이거 굉장히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식이 바로 되더라고요. 아, 이게 개발이 됐구나, 이게 된 거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지문이, 내가 선거를 했는데 이 지문이 오류가 생겼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큰 문제죠. 이건 뭐 정말 우리나라의 그 헌정을 흔드는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의 기술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맞아요. 그거를 슈프리마 그런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 지문 인식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네. 갤럭시 시리즈가 갤럭시 S10 나올 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정체가 됐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앞단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산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기존의 산업에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제품이라고 하는 어떤 이 탈출구가 지금 생긴 상황이기에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슈프리마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보면 2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 때문에 한 가지 잊고 있지만 4월 말은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기업 혹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의 시총이 아직 1,600억이 채 안 돼요. 1,500억이 이제 조금 넘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벌써 1,000억이 넘어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이 찍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은 기업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사업을 통해서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중동 쪽. 지금 중동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뭐 네옴시티아 같은 거는 이미 좀 한번 트렌드가 지나갔고, 네옴시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옴시티에도 들어가는데 요새 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입출입할 때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이 슈프리마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제 점점 무인 점포수는 늘어갈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무인 점포가 집 앞에도 바로 생겼거든요. 무인 점포가 생기면서 이 물건에 대한 이 가게 출입도 문제고 도난에 대한 문제도 생기다 보니 다수의 이제 이 가게에서 무인 점포 입출입과 관련한 어떤 보안도 이 슈프리마를 통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 단의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상황이라 슈프리마를
지금 위치라면, 그러니까 어보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슈프리마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좋지 않아서 혹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수급이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떻게 보면 먼저 공부하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프리마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가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이게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무인 점포가 아무리 늘어나도 계속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옴시티 한번 들어갈 때 막대한 게 들어갔지만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축 아파트에 우리가 자물쇠를 쭉 깔아놨다가 자물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지만 그거 평생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프리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있는 나라는 우리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쪽은 선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지문 찍습니다. 이게 슈프리마가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채 인식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너무 그렇게 과대하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산업이 있으면 이 산업이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올인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세요. 야, 슈프리마 노래방 같은 거 아니야? 노래방이 처음에 생길 때 좋지만 쫙 깔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골프존이 그랬어요. 골프존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노래방처럼 기계 깔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골프존은 어떻게 됐죠? 계속 업그레이드 됐죠. 슈프리마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소프트웨어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프리마를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이런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게 다시 어보브 반도체부터 한번 수급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보브 반도체 제가 이제 화면에 수급을 띄워놨는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조정 나오는 종목군들을 대량으로 사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마감하고 나서 봤더니 외국인들의 물량이 대거 잡혔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어떤 이 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을 좀 따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위치부터 충분히 저는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바닥권 대비 거의 200% 올라왔던 종목이 지금 30% 넘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기술적 반등이 아니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16에 AI 탑재되는 것들이 확정이 되고 출시일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도 또 차후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온디바이스 AI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어보브 반도체 지금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슈프리마도 이제 가서 보면 슈프리마는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종목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투신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작으면 꾸준히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계속 좀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투신의 연속성을 좀 보시면서, 만약 오늘도 들어왔는데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시장이 2판 4판과 난장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잡힌다?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저는 추적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두 종목 우리가 미리 스터디하고 선점하고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